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 고정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눈빛이 또렷한 정자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곤 했어요.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정자에게는 소중한 의식이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38살 아들 성우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인 성우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따뜻한 된장찌개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오늘도 복지관 가시죠? 그래야지. 할머니들이 기다리시거든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정자는 여전히 노인복지관에서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조용히 조언을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자는 검정색 정장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복지관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동네 풍경을 바라보는 게 정자의 일상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정자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시니까요. 그냥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젊을 때 뭐 하셨어요? 되게 품이 있으시던데요. 정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옛날 사무직이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정자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이웃들은 정자를 조용하고 단정한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자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죠. 정자가 30여 년간 가정법원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들 성우뿐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도착한 정자는 작은 상담실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몇 분의 어르신이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상속 문제, 임대차 분쟁, 가족 간의 갈등까지 다양한 고민들이었죠. 아이고, 고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변호사 사무실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던데 선생님 설명은 쏙쏙 들어와요. 70 넘은 할머니가 정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선에서 도와드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관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시장에 들렸어요. 성우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고 시원한 배추도 골라서 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벌써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정자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으며 물었죠. 오늘 뭔 좋은 일 있었니?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결혼해요. 아, 그래. 지연이하고? 정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지연과 사귄 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차분하고 성실한 성우에게 지연은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지연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네,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상견례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 좋구나.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정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하지만 정자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없지 않았어요. 지연의 어머니 윤계희에 대해서는 성우로부터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자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어요. 까만 법복을 입고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로 30여 년을 일하며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간들, 이혼과 양육권, 가정폭력과 상속 분쟁까지 가족 간의 아픔과 상처를 매일 마주했던 나날들이었어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외로움을 품고 있었죠. 그때 성우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걱정하지 마. 정자는 문득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이 정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조용한 아파트 단지의 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성우는 상견례 준비로 분주한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강남의 한정식 집을 예약하고 양가 부모님이 만날 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어머님, 토요일에 뵐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우가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차를 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어머님은 윤계희라고 하시고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세요. 좀 활발하신 분이에요. 성우의 말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죠. 활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외모나 체면을 좀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계희였어요. 성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화 너머로 계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정자도 들을 수 있었어요. 성우야, 토요일 상견례 말인데 우리 지연이 아버지가 갑자기 출장이 생겼어. 그래서 나 혼자 갈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우 어머님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미리 좀 알아두고 싶어서. 계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퇴직자세요. 퇴직자? 뭘 하시다가 퇴직하신 거야? 사무직 하셨어요. 성우는 얼버무렸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들의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 사무직? 그럼 연금 같은 건 좀 나와? 계희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런 분이면 우리 지연이가 고생하겠네.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든든해야 며느리가 편한 법인데. 계희의 말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성우가 정자에게 전화를 건네려 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만나면 알게 되겠죠, 라고 전해줘. 성우는 정자의 말을 계희에게 전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만나면 알게 되실 거라고 하세요. 만나면 알게 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셨나? 계희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래, 알겠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가 끊어진 후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정자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게이의 말투에서 이미 자신을 낮춰보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직업이나 경제력으로만 판단하려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여 년간 가정법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가족을 만났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던 가정도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겉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들이 많았어요. 반대로 화려한 외모 뒤에 차가운 마음을 숨긴 사람들도 있었고요. 성우는 거실에서 지연과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지연아,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미안해, 성우야.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처음엔 좀 까칠하게 굴어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정자는 지연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걱정이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도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상견례를 이틀 앞둔 목요일, 정자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한복 두루마기를 꺼내어 다림질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는 옷이었죠. 성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정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중간에서 조율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괜찮어.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게이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정자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내일이면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정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30여 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정자의 마음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성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자는 아들의 방 앞을 지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일 잘 될 거야. 걱정 마라. 네, 어머님. 잘 자세요. 성우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정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어요. 과연 게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정자는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자는 검은 한복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우아하세요. 고맙다. 너도 멋있구나.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게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화려한 화장을 한 게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자와는 확실히 대조적인 스타일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개인은 성우에게는 밝게 웃으며 응답했지만 정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성우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게이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정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게이는 정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어디 출신이세요? 게이가 음식을 주문한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직설적이었죠. 서울 토박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 사셨어요? 저는 강남에서 쭉 살아왔거든요. 게이의 말투에는 자신의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요. 조용한 곳. 그럼 변두리 쪽이겠네요. 게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게이는 본격적으로 정자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우가 사무직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별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정자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게이는 그런 정자의 모습을 보며 더욱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구나. 요즘 세상에 그냥 조용히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연금이라도 나오시나요? 게이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끼어들려 했지만 정자가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연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게이는 시선을 아래로 깔며 정자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평범하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체면상 좀 그렇잖아요. 게이의 말은 점점 독해져 갔어요. 정자는 젓가락을 놓고 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요즘 세상에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같은 강남 사람들은 더욱 그렇고요. 게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다들 어떤 집안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봐요. 그런데 어머님은 좀 평범하시네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우야, 괜찮다. 정자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게이 씨,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거군요. 겉모습이 아니라 현실이죠. 요즘 세상에 배경이 없으면 살기 힘들거든요. 게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시집가면 고생 좀 하겠네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평범하시면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좀 그렇고. 그때였습니다. 한정식집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그분이 정자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 판사님. 은퇴한 대법관 박태준이었습니다. 정자의 과거 동료였죠. 박태준은 반가운 마음에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고 판사님,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입니다. 게이는 갑자기 나타난 이 노인이 정자를 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박 판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제 며느리 될 친구 가족이에요. 정자가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성우 씨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박태준이 성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 어머니는 가정법원에서 모두가 존경하던 분이셨단다. 30년간 판사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을 구하셨는지.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개인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자가 판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판사님? 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은 계속해서 정자를 칭찬했어요. 고 판사님은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서 유명하셨어요. 많은 여성들을 구해주셨죠. 은퇴하신 후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개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자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박태준의 등장으로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정자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판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고 판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태준은 반가운 마음에 정자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박 판사님은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뵙게 되다니. 박태준은 게이와 성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며느리 될 분 가족이라고 하셨죠?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게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그런 게이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빨갛네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랐어요. 게이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태준은 성우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정말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어요. 고 판사님은 우리 법조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성우도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한 것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특히 가정법원에서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도 했죠. 박태준의 말에 게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평범하다, 변두리 출신 같다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고 판사님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박태준이 계속해서 정자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관에서 법률 상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이 아니라니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그때 박태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정자의 명예퇴임 기념품이었어요. 아, 맞다. 고 판사님, 이거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법원에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태준이 테이블 위에 놓은 것은 명예퇴임 감사패였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고정자님의 3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개인은 그 감사패를 보며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정자가 30년간
판사로 일했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고 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준의 말에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게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정자는 조용히 감사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평가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긴. 고 판사님이 판결하신 사건들은 법조계에서도 유명했거든요. 특히 인간적인 판결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죠. 개인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체면과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님. 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자를 불렀습니다. 정자는 게이를 차분히 바라보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게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태준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자의 다음 말은 게이의 가슴을 철썩 내려앉게 했습니다. 게이 씨, 제가 판사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그건 미용사보다 못한 일 아닐까요? 정자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게이는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라 더욱 창피해졌어요. 저는 게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 변두리 같다며 무시했던 정자가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박태준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어요.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 판사님 건강하시고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박태준이 떠난 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게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성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자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떠난 후 식당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게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성우는 어머니와 게이를 번갈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3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정자의 마음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게이 씨. 정자가 조용히 게이를 불렀습니다. 게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판사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자의 질문에 게이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라 부끄러움에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그건 미용사보다 못한 일 아닐까요? 정자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했습니다. 게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미용사라는 직업조차 정자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성우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성우야 괜찮다. 정자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게이 씨, 저는 지금까지 제 직업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판사라는 타이틀로만 보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성우의 어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자의 말에 개인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속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게이 씨는 제게 경제력을 물어보시고 체면을 따지시며 제가 평범하다고 무시하셨죠.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게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30년간 법정에서 본 것 중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외모와 지위로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게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게이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자는 게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이 씨, 저를 무시한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성우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정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우는 제가 판사였다는 것을 알고도 지연 씨를 만날 때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이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성우의 인품을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게이 씨는 제가 평범하다고 해서 성우까지 무시하셨죠. 지연 씨가 고생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자의 말에 게이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게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게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게이 씨, 사과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게이 씨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주세요. 게이는 정자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 살아왔네요. 게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혼자 상견례에 간다는 말을 듣고 걱정되어 뒤늦게 온 것이었죠.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성우 오빠, 안녕하세요. 지연은 밝게 인사했지만 식탁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게이는 딸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연아, 엄마, 왜 그래요? 울 것 같은 표정이네요. 지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성우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정자가 조용히 말렸어요. 지연 씨,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정자의 말에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이는 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딸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게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명예퇴임 감사패가 여전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게이는 그것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연이 자리에 앉자 식탁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게이는 딸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과 테이블 위에 놓인 감사패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인은 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님이 조금 당황하고 계세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했나 봅니다. 정자는 여전히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어요. 무슨 실수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연아, 성우 어머님이 판사셨어. 개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정자를 바라보았어요. 판사님이세요? 네, 가정법원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정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지연이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개인은 딸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별일 아니야. 그냥, 아니야, 성우야. 개이가 성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성우, 어머님을 무시했어. 평범하다고, 변두리 출신 같다고. 개이의 고백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개이는 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정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니. 지연 씨,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당황하셨을 거예요. 정자는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지연이 어머니를 향해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개인은 딸의 실망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와 성우가 먼저 식당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이와 지연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이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는 왜 항상 그러세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만 판단하시고. 지연의 말에 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지연아, 사실은. 개이가 어렵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우리도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살고 싶었다고.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아, 너 외할머니가 어떤 일 하셨는지 알아? 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외할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였어. 개이의 고백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가정부요? 그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는 부잣집에서 일하셨어. 그래서 엄마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지. 개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절대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도 강남에 차리고 명품도 사고 모든 걸 체면을 위해서 했어.
게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지연은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지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성우 어머님 같은 분을 무시하다니. 게이가 자신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30년간 판사로 일하시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으시고 게이는 정자의 인품에 감복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드려야 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가 꼭 사과드릴게. 게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성우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게이는 이제서야 성우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와 성우는 조용히 걸었어요. 어머님,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판사였다는 타이틀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니까. 정자의 말에 성우는 어머니의 깊은 지혜를 느꼈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우야, 지연 씨는 좋은 아이야. 어머님이 좀 당황하셨을 뿐이지. 정자는 여전히 관대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게이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정자에게 했던 자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이는 밥그릇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려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말에 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성우한테 어머님 집 주소 물어볼까요? 그래야겠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게이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게이는 김을 한 봉지 들고 정자의 집을 찾았어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누구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지연이 어머니 윤게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자는 놀란 기색 없이 게이를 맞아주었습니다. 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정자는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게이는 가져온 김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제가 직접 구운 김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정성스럽게 구우셨네요. 정자의 따뜻한 말에 게이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사과드리러 왔어요. 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게이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정자가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했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게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평범하다고, 변두리 출신 같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자는 게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저도 이해해요, 게이 씨.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도 젊을 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많았거든요. 정자의 고백에 게이는 놀랐습니다.
법정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정자는 마당으로 나가며 게이에게 함께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저기 보세요. 정자가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화단에 김장김치용 배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배추예요. 별것 아니지만 정성껏 키웠죠. 정말 잘 자랐네요. 게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게이 씨도 김을 정성껏 구우셨잖아요. 우리 둘 생각보다 닮았네요. 정자의 말에 게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키려는 게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정자가 게이를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젊을 때는 체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여자 판사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더욱 그랬죠. 정자의 고백에 게이는 놀랐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어요? 물론이죠. 누구나 살면서 겪는 일이에요. 정자와 게이는 마당에서 함께 김을 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게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셨거든요. 게이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정자가 게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품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게이의 말에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이 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정말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서할 게 없었어요. 우리 모두 사람인걸요. 정자의 관대함에 게이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지연 씨랑 성우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정자의 말에 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게 결혼시킬게요. 두 사람은 함께 김을 구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용실 하는 것도 사실은 콤플렉스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정자의 격려에 게이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 서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게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게이 씨 같은 사돈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정자의 말에 게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우와 지연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잘 만났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게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지연아, 엄마 왔어.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지연이가 좋은 시어미를 만났구나. 게이의 밝은 표정을 본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결혼 준비할 수 있겠네요. 그래, 우리 예쁘게 준비하자. 어머니와 딸은 서로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성우와 지연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예식장에는 두 가족의 친지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운 연보라빛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쪽을 올렸어요.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거울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성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신랑복을 입은 성우도 한껏 멋져 보였어요.
우리 아들도 정말 잘생겼구나. 정자가 아들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게이가 지연의 드레스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게이는 소박한 연한 초록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지연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장 예뻐. 정말 행복해 보인다. 게이가 딸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정자와 게이가 예식장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게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게이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머님께서 더 우아하세요. 연보라색이 정말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몇 달 전 상견례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네요. 정자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이야. 게이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식장으로 들어가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양가 어머님들 참 고우시네. 정말 품이 있어 보여. 저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지. 하객들의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정자와 게이는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지연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성우는 신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게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도 함께 감동했어요. 지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성우가 좋은 신부를 만났네요. 두 어머니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예식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정자와 게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게이가 정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이에요. 정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어머님들 정말 멋지세요. 아드님, 며느님이 부러워요. 두 분 다 너무 품이 있으시네요. 하객들의 칭찬에 정자와 게이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정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잘 만나서 저희도 기뻐요. 게이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성우와 지연이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들 사랑해요. 지연도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정자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성우야, 지연 씨를 잘 모셔라.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게이도 딸에게 당부했어요. 지연아, 시어머니께 잘해드려.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네, 엄마. 알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와 게이는 예식장 로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게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정자가 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그럼요. 우리 함께 아이들 뒷바라지 잘해요.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상견례에서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정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게이도 집에 도착해서 오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품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 게이가 깨달음을 되새겼어요. 몇 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성우와 지연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들, 저희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두 어머니께 감사를 표했어요. 우리도 덕분에 좋은 가족을 만났어. 정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이에요. 게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와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오해가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